나에게 행복했던 순간은 있었을까? 내 어깨 위의 무거운 짐은 나를 항상 올감했다. 행복해지고 싶은 손짓은 현실 앞에 무너졌고 그렇게 행복은 나와 멀어졌다. 지금의 힘든 순간들을 참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면 되는 걸까? 누군가 대답해줬으면 좋겠다. 나는 행복해질 수 있을까? 오늘 엄마가 해주신 밥이 잊혀지지 않는다. 몸도 아픈 우리 엄마, 내가 옆에서 챙겨드려야 되는데. 근무하면서도 엄마 생각에 시험생이 떨어지니까 학원 가야 되는 어제 올린 보고서 과장님이 많이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요. 나한테 말도 안 하고 이번 학기 장학금마다 많이 기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번 열차는 행복역으로 가는 행복열차입니다. 여러분의 행복은 어디쯤에 있나요? 행복열차는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 이번 역에서 정차합니다. 그럼 받을 수 있는 행복한 투표 종이 한 장에 도장을 붙이고 너의 꿈과 행복을 한 방에 찍어 아름다운 세상을 함께 가꾸자. 우리 모두 함께 변화시키자. 활기찬 꿈으로 함께 떠나자. 모두 즐겁게 투표를 하자. yeah! 우리 모두 한 표. 그럼 받을 수 있는 행복한 투표 종이 한 장에 도장을 붙이고 너의 꿈과 행복을 한 방에 찍어 아름다운 세상을 함께 가꾸자. 우리 모두 함께 변화시키자. 활기찬 꿈으로 함께 떠나자. 모두 즐겁게 투표를 하자. yeah! 이제 손잡아 만들어가 우리 손으로 밝은 꿈들이 너의 곁으로 어렵지 않아 선거 함께 참여해 후보자 바로 알고 비교해 잊지마 널 웃게 할 선택 함께 만들어요. 혼자선 힘들어요. 우리가 말하는 꿈들 모두 함께 한다면 이룰 수 있어요. 오늘보다 내일을 모두에게 희망을 행복한 우리 동네 함께 우리가 바라는 꿈을 모두 함께 한다면 모두가 함께 이룰 수 있어. 오늘보다 희망찬 내일을 행복한 우리 동네 함께 만들어요. 시민의 참여로 제작되는 시민영상 특이점. 우리의 표가 모여 세상을 바꿔가요. 네. 오늘 특이점이 주목한 이야기는 바로 선거입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과연 이번 선거가 마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 마을을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이상적인 선거는 어떤 모습인지 마을 대표 활동가들과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선거가 코앞인데요. 아무래도 코로나19 때문에 예전 같은 그런 분위기 좀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요즘 그 마을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모임도 많이 취소되고 선거 때문에 모여서 이렇게 연설하고 이런 것도 없고 되게 조용한 분위기입니다. 마을. 네. 선거 운동의 어떤 그 문화 이런 것도 좀 많이 바뀌었죠. 일단은 그 대면 접촉이 거의 없다 보니까. 일단 대면 선거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직접 후보자들이 방역통을 메고 방역 활동을 하면서 주민들을 대신 만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방역통 메고 이렇게 소독약 뿌리면서.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창신동에는 공장들이 많거든요. 네. 기계 소리도 멈춘 상태라. 네. 그 예전에 그 선거철이 되면은 그 후보 캠프 참 막 골목골목 돌아다니면서 그 유행가 예전 유행가 개산 그 노래 선거 운동곡 나오잖아요. 그러면 약간 촌스럽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요즘 어쩌다 그런 노래 들으면은 되게 반갑더라고요. 네, 반가워요. 예. 코로나 때문에 아마 이번이 대표적인 깜깜이 선거라는 얘기 그게 아마 제일 맞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일수록 그 뭐랄까 현명한 유권자의 선택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번 선거를 바라본 어떤 시민들의 어떤 고민 어떤 게 있을까요?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가까이 하기에 너무 먼 당신들이어가지고 실질적으로 가까이서 뵙거나 뭐 의정 활동에 대해서 알거나 그런 거는 자기가 직접 찾아보지 않으면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번 선거를 앞두고 뭐 전쟁통에도 했었던 선거다, 물릴 수 없다 해서 다시 그대로 진행하는 걸 보면서 그럼 좀 더 객관적인 지표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겠다. 그리고 또 이제 알고 있는 거에 대해서 정확한 팩트 체크 해주고 우리 스스로가 미디어 리터러시를 하고 있죠. 구청장과는 다르게 국회의원 좀 만나기 어렵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구청장, 구의원, 시의원은 그냥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 예, 가깝죠. 근데 확실히 그 깜깜이 선거,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한국 사람이라는 게 같이 이야기도 나눠보고 직접 이야기도 들어봐야 뭔가 정보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게 없는 상태에서는 좀 이제 고민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만날 수 없는 부분, 같이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SNS를 잘 하시는 분들은 남발하는 선거 홍보 때문에 피로함을 느끼는 분도 계시고 다른 한편으로는 전혀 모르시는 분들은 진짜 인물의 이력이나 또는 또 당의 색깔만 보고 무조건 찍어주는 그런 부작용이 있는 지금 현실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있겠군요. 제가 마을 활동가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정보들을 전달을 해야 되는 상황을 또 저희들이 고민을 안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가까운 주민들이라도 자꾸 이야기를 해주고 어떻게 이렇게 선거를 해야 되는지 어떤 생각으로 해야 되는지 정보를 스스로 찾을 수 있게끔 요즘에 스마트폰이 다 SNS는 하지 않아도 인터넷을 열어볼 수 있는 어르신들이 많으니까 방법을 알려주고 이렇게 정보를 좀 알아보고 조금씩 저희들이 스며들어 가려고 노력은 하고 있어요. 네. 그만큼 이번 선거에 있어서 주민들이 갖고 있는 기대 이런 것도 상당하겠죠? 네, 지금 금천구 같은 경우에는 좀 조용한 편이에요. 네. 침묵으로 상황을 지켜보는 중이고 일단은 이런 상황들을 저희가 마을 미디어에서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될 것인가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해서 저희는 일단 주민들을 좀 모았어요. 그래서 연령대별로 모아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그리고 궁금증이나 분위기를 서로 매치해서 좀 궁금증을 풀어보는 그런 활동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을 미디어적인 관점에서의 그 부분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만큼 이제 마을 미디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유권자와 후보자 사이의 어떤 그 간극을 메워주는 그런 역할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요 아까 주제 영상에서도 소중한 우리의 한 표 이게 나올 때 영상 나왔는데 이 그 투표 도장은 왜 이거 우합류도로 표지 있잖아요. 그거 왜 쓰는 거예요? 전복자라고 합니다. 그게. 전복자예요. 원래는 예전에 이제 투표지에다 동그란 이제 표를 했는데 그게 이제 좌우 접다 보면 옆쪽에 이제 그 묻잖아요. 그런 문제가 또 하나 있어서 92년 이제 그 총선과 대선이 그때 있을 때 사람 인자를 걷다 넣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공교롭게도 그때 이제 대통령 당선된 김영삼 대통령의 그거하고 같다. 이제 그런 논란이 이제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이제 그거를 사람 인자 말고 전복자로 94년부터 바꿨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저는 이렇게 볼 때마다 왜 우합류도로 표지판이 되어 있는 거지라고 했었는데 뭐 어쨌든 간에 이렇게 그 선거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힘을 모아주고 그 사람을 우리의 어떤 대리권자로 뽑자. 그런 의미로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무효표를 줄이고 정확한 판독을 위해 전복자를 새긴 이 투표용 도장은요, 말 그대로 투표를 통해 선출된 사람을 헤아리고 점지해본다는 그런 의미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 투표 도장 하나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미래의 유권자들은 잘 알고 있을까요? 아이들의 시선으로 이번 총선의 의미를 담아봤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생각을 안 해봐서. 저는 선거는 우리의 미래다. 왜? 중요한 걸 결정하는 사람이 뽑혀야 되니까 우리나라에서 좀 유능한 사람들이 중대한 걸 고르는 걸 투표할 때 하는 거. 나가가지고 연설을 할 때는 살짝 부끄럽고 긴장하고 떨렸지만 막상 그 선거 연설을 다 하고 내려왔을 때는 살짝 후련한 기분이었어요. 선거요? 학교에서 그 회장이나 부회장 뽑을 때 했어요. 4월달이었어요. 근데 달력을 해서 참 헷갈려가지고 3월달인 줄 알았어요. 3월달인 줄 알았어요? 네. 되게 뭔가 책임감이 드는 일인 것 같아요. 대통령을 도와서 나라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을 위한 사람도 있어야 되고 그래야지 뭔가 세상이 돌아갈 것 같아요. 성북구 우리 동네 사는 국회의원이 어떤 분인지 알아요? 몰라요, 당연히. 당연히 몰라요? 네. 싫어요. 왜? 왜냐면 막 그것 때문에 막 한번 이렇게 싸움이 일어나면 계속 뉴스에 나오고 그래가지고 의견이 막 갈라지고 그래가지고 싸우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 같아가지고 조금 그래요. 그렇게 관심은 없는데 할아버지가 뉴스 많이 보셔가지고 자주 봐요. 제가 학교를 갈 때 으뜸이 길이라고 있는데 거기 계단이 너무 높아가지고 에스컬레이터를 하나 설치해줬으면 좋겠어요. 버스를 조금 늘려줬으면 좋겠어요. 저희 동네 앞에 있는 버스가 여러 대 없어가지고 시간이 이렇게 간격이 너무 멀어져서 와가지고 조금 많이 생겨서 빨리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놀이기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롯데월드 같은 거. 서울랜드도 좋고 에버랜드도 좋아요. 근데 에버랜드는 2시간 걸려가지고 가는데, 그리고 비발디 파크 같이 물놀이 할 수 있는 큰데요. 아우, 저런 거 보면요. 네. 그냥 저 아이들이 국회의원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지, 네? 그렇죠. 네. 저대로 쭉 자라주길 그러니까. 바라겠습니다. 근데 저도 어렸을 때 저랬거든요. 아이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네. 굉장히 기발하고 획기적이고, 그래 너네들은 아직 인생을 살아보지도 않았는데 그 많은 것들을 어떻게 아냐고 신기한 눈으로 볼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렇게 많이 알고 있었는데 네. 큰 거서 다 까먹었어. 그렇죠. 내 머릿속에 지우개가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각 지역에 내노라 하는 활동가분들을 모셨는데요. 각 마을에 그 총선 이슈를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처음에 그 이은희 활동가님의 그 지역인 금천구인데, 네. 금천구의 그 최근의 지역 이슈랄까, 그 총선에 대한 이슈 어떤 게 있습니까? 지금 저희 금천구는 신안선선의 조기 완공, 지금은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이니까. 네. 그리고 공군부대가 있어요, 저희 구에. 그래서 공군부대를 좀 이전을 해서 그 공군부대 부지에다가 좀 더 우리한테, 금천 구민한테 이로운 뭔가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그래서 학교를 세워야 된다, 네. 공원을 세워야 된다, 이런저런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대학병원의 유치, 부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되니 안 되니 뭐 어쩌니 저쩌니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 그리고 금천구청 역사의 현대화 뭐 등등 이런 분들이 저희 금천구에서는 굉장히 오래된 수건 사업입니다. 네. 저는 서울 올라와서 네. 6번 정도 이사를 했는데, 지하철역 완공이라든가 대학병 유치 같은 경우는 제가 이사를 가면 다 완공이 되더라고요. 굉장히 운이 좋으신 것 같은데요? 제 뒤에 오신 분이 항상 운이 좋았었죠. 네. 자, 동작구 같은 경우는 핫 이슈죠. 핫 이슈죠. 네네. 예. 그것과 함께 또 2018년이었나요? 그 상도 유치원 네네.
그 또 이제 안전사고 그 이슈가 있어가지고 지역에 대한 어떤 안전사고에 대한 이슈 이런 것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런 과정에서 주민들이 정말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아, 그래요? 네. 어머니들이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그래서 굳이 내가 이걸 나서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내 아이를 희생시키고 내가 시간을 버리고 그러고 싶지 않다 해서 떠나시는 분도 있었고 마지막까지도 우리 아이를 안전한 교실에서 공부시키고 졸업시키고 싶다라는 분으로 이거를 해결해 주십사 하고 많이 청원도 하고 했지만 그때에 좀 미흡했던 점이 있어서 저희가 굉장히 마음이 아팠었습니다. 예. 그 어떤 학생 같은 경우는 그 유치원 다니다가 졸업해서 초등학교 갔는데 또 그걸 계속 보고 있는. 보고 있죠. 네. 그런 친구도 있겠네요. 네. 종로하면은 정치 1번지 아니겠습니까? 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그 선거 개표 결과를 이야기할 때 종로를 가장 먼저 이야기합니다. 맞아요. 예.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이 더 혼란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그 종로구는 그 어르신들이 많이 살고 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정해져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미 그러니까 어떤 공약이라든가 이슈보다도 사회적으로 이슈를 봤을 때 이제 그것만 가지고 판단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너무 이제 거물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지역 이슈는 또 소외될 수도 있고. 그동안에 이제 그분에 대한 이제 그렇죠. 이런 활동 내용이나 그런 걸 가지고 이미 그 결정을 내리신 분들이 상당수가 계시더라고요. 올해 후보님이 굉장히 낯섭니다, 저희는. 네. 그래서 이제 너무 거물이라 낯설어. 네. 자, 그리고 20대 국회의원 그 공약 이행도를 보니까 평균적으로 46.8%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강동구 같은 경우는 95% 공약을 이행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강동구 주민분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 눈높이가 아주 높을 것 같은데 그 어떤가요? 정량적인 거, 그러니까 순한 사실은 그 정성평가를 좀 더 보긴 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래도 최고로 높은 공약 이행률을 했다는 건 정말 대단한 것 같고요. 우리 그 강동구는 그 재건축 재개발이 워낙 많아가지고 인구 유입이 앞으로 되게 많이 될 걸로 돼요. 그래서 교통 문제가 상당히 크게 이슈로 되고 지역 주민들도 이제 그 교통 강동구가 주민만 44만 명이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강동구 위치 자체가 이쪽으로는 서울, 이쪽으로는 이제 경기도 외곽 딱 맞붙어 있으니까 여기 막히면 난리 아니거든요, 진짜. 네. 맞습니다. 근데 맨 이제 오른쪽에 있으니까 특히 이제 지하철 연장에서 들어오는 거에 되게 민감해 있고 그래서 의원님들도 그거에 아주 뭐 되게 좀 강한 저기를 하더라고요. 네, 좀 더 주민의 시선에서 생활 밀착형 선거의 의미를 한번 확인해 볼까 합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지역 주민들에게 필요한 리더의 조건을 들어봤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결과를 저희가 출연진들이랑 얘기를 해보고 싶어서 결과 중에 눈에 띄는 답변 어디에서 할까요? 좋은 거 같아요. 여기 네, 하는 걸로. 네, 그럼 들어가시죠. 벌써요? 벌써? 네. 듣는 만큼 제대로 찍자. 용산 FM 2020 총선 특별방송. 저는 진행을 맡은 용산 FM 활동가 마윤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맞아 용산구에서의 공론장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총선 특별방송을 준비했습니다. 첫 투표 자체에 대해서 사실 기억이 가물가물해요. 현장 가가지고는 그냥 괜시리 좀 어색해 보이면 안 되는데 해서 나름의 좀 베테랑인 것처럼 어색하게 좀 연기하면서 서울역에서 기차를 타고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톡 역을 지나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타고 이제 영국 해저 터널이 있다 그래서 거기에 딱 도착을 하는 건데요. 97년 자체가 뭐 IMF로 다들 아시는 그 경제적인 위기 상황이었던 지금하고 약간 비슷한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경기가 안 좋고 어렵잖아요. 우리 다 같이 외쳐볼까요? 듣는 만큼 제대로 찍자! 네, 4.15 총선 맞아가지고
설문조사를 했거든요. 와, 되게 그 안건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네요. 적폐청산이 들어가 있네요. 적폐청산 해야 된다. 여러 의미가 있겠지만 네. 청년에 특성화된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이 조금 공감이 좀 되는데요. 주거 안정하고 부동산 이런 걸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 용산구 쪽에서 있는 현안에는 미군기적 오염 문제 해결을 해달라. 진짜 용산 이 부분. 21대 국회에게 바라는 거 적는 게 있었잖아요. 네. 근데 청소년인 것 같은데 청소년 시설이 너무 없다. 총선 방송을 준비하고 또 보면서 그 당에 대해 편파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는데요. 그런 방송을 보고 난 이후에는 당이나 뭐 그런 다른 것들을 다 떠나서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게 되고 또 그분들의 공약에 대해 더 집중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거 준비하면서 이제 저의 모자람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됐어요. 공부를 좀 해야겠구나. 옛날에 자서전에 속아서 대통령 뽑았던 기억도 나고 투표에 권리가 주어진 만큼 또 제가 정치를 좀 알아야 되는 의무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확실히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것들이 다 정치랑 연결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이제 지역에서 시장에서 활동하다 보면 굉장히 많은 갈등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무언가에 대해서 기준점을 잡고 너는 틀려, 내가 맞아, 이 기준을 잡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냥 각자 생각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근데 정치도 약간 좀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어렵지만 쉬운 게 정치지 않을까. 와, 저희 참여의 중요성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만은 저렇게 막 설문조사하고 막 여론조사하고 이런 거는 큰 어떤 그 여론조사 기관 이런 것만 한 줄 알았는데 그 마을미디어 용산 FM에서 이런 활동도 했더라고요. 근데 제가 살펴보니까 금천구에서도 왜? 아니 이런 총선 관련 설문을 하셨다고요? 네, 했습니다. 제가 그 설문조사를 보니까 네. 만약에 본인이 금천구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한다면 어떤 공약을 만들고 싶나요? 뭐 이런 것도 있던데 혹시 다양한 공약들이 좀 나왔습니까? 네, 많은 분들이 네. 설문에 응해 주셨어요. 나는 여기다가 아무것도 안 쓸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주택 환경에 관련해서 1인 1주택만 허용하자. 뭐 그런 분도 계시고 재개발 주차 문제, 네. 뭐 쾌적한 환경을 만들겠다. 또 그 외에도 뭐 함께 사는 마을 살들 만들기, 뭐 차별 없는 평등한 삶을 살게 하자. 민주사회 구현, 뭐 공동체 협력 싸움하고 뭐 신뢰할 수 있는 구조에 대해서 뭐 이야기도 많이 나왔는데요. 점점 이 추상적이고 거대한 네. 형태로 갑니다. 네. 이제 우주표가 나오면 돼요. 그렇죠. 이제. 어쨌든 우리 동네를 한 번 더 돌아다 보고 우리 동네 이런 거 있으면 좋겠다고 관심을 표명하고 거기서 좀 더 뭔가 인류애가 확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과정도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데 만약에 여기 계신 네 분께서 뭐 가상의 국회의원 선거에 나간다면 어떤 공약 내놓으시겠어요? 제가 함께 하고 있는 어린이와 작은 도서관이라는 협회에서 이번에 이제 정책 제안하는 거를 냈어요. 근데 그 작은 도서관 진흥법이 있는데 이게 이제 좀 부족한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그걸 좀 바꿔야 되는 시기가 됐고 광역 단위에 작은 도서관 지원 센터 정도는 있어야 된다. 그래야 생활과 문화 이런 게 그냥 우리 전반에서 좀 그런 거를 좀 바꾸면 좋겠다 하는 내용에 이분 22대 나가시는 거 아니에요? 지나치게 구체적인데 만약에 나가신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봉제인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봉제인들만 할 수 있는 바자회를 그 접근성이 좋은 곳에다가 전 지역의 사람들하고 함께 그날 하루만큼은 바자회를 열 수 있는 공약을 꼭 하고 싶어요. 그것도. 그래서 저는 공약을 한다면 안전한 거리에 대한 공약을 하고 싶어요. 사통팔달임에도 불구하고 인프라가 굉장히 없고요. 현실적으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저희가 갖추어야 될 선제 조건은 이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민들이 어떤 액션을 취해 주시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좀 리더십을 발휘하는 국회의원이었으면 좋겠다. 자, 그러면 우리 금천구는 저희도 시급한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도색을 하는 자동차 공장들이 밀집이 돼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시설들을 관리를 한다고는 하지만 밀집이 돼 있는 지역에는 환경 자체가 나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유해 업종의 집중도를 좀 낮추는 그런 법안을 좀 마련을 했으면 좋겠다.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 꼭 할 겁니다. 꼭 할 겁니다. 네.
자, 이렇게 그 깜깜이 선거 또 코로나19 때문에 후보들과 주민분들의 어떤 직접적인 접촉은 많이 좀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그만큼 마을 미디어가 주민과 후보 사이의 간극을 메워주는 그런 역할을 좀 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활동 많이들 하셨죠. 네. 네, 저희 금천구에서는 2018년도에 그 주민마크의 마이크와 그리고 우리 동네 정치살롱의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올해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때와 형태는 다르지만 이제 후보자들은 후보자 나름대로 네.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마음을 좀 알아가는 중이고요. 그 주민들 같은 경우에도 연령대별로 이렇게 나눠서 조심스럽게 모시고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근데 그만큼 또 어려운 부분을 마을 미디어가 채워줬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 동작에서도 그런 마을 미디어 활동이 대단했었잖아요. 네. 항상 고민하는 게 모든 정치인들에 대한 공평성을 시민들이 먼저 갖추자. 네. 그런 걸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 뭐 주민 마이크를 하든 또 선거 방송을 위해서 인터뷰를 초청하던 똑같은 자격으로 같은 시간을 배부해서 정기적으로 이렇게 좀 만남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역마다 좀 상황이 다를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하자면은 그 정치 1번지 종로는 이번에 마을 미디어 활동 어떻습니까? 총선과 함께. 저희도 올해 굉장히 그 선거에 대해 관심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뜻하지 않게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게 그 주민들도 그렇고 국민들도 그렇고 많이 움직이질 않으세요. 네. 그런데다가 그 종로구가 이슈화가 되다 보니까 너무 사람 후보한테만 집중되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공동체들마다 만나서 이런 이야기들, 주민들한테 이런 얘기들을 좀 해줄 수 있는 부분들. 사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마을 미디어 갖고 있는 역할, 또 한계 이런 것도 다 시험해 볼 수 있는 이번 총선이라 생각이 되고요. 올해부터는요. 만 18세부터 선거권을 얻게 됐습니다. 2002년 4월 16일 이전 출생자까지 이번 총선의 유권자가 된 건데요. 주변에 이번에 첫 투표를 하는 만 18세 유권자가 있나요? 저희가 3월 20일 날 좀 일찍이 그 10대 유권자들을 만나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 질문을 하는데 굉장히 놀랐습니다. 야당과 여당이 어딘지를 모르더라고요. 그리고 투표를 하라 그러니까 하기는 하겠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하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최소한 이제 투표를 앞둔 청소년들, 그 청년들한테는 그 기본적인 거라도 뭐 어떤 당이 있고 여기는 그 주 공약이 이거고 이런 거를 좀 알기 쉽게 설명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한 가지 좀 기특했던 점은 지금은 잘 모르지만 이제 공보물이나 이런 거를 참고를 해서 열심히 공부하겠다라는 얘기를 해줘서 너무너무 예뻤습니다. 네. 중고등학교 때는 그 정치에 대해 관심도 좀 갖고 무엇보다 이제 노동계약서, 그다음에 그 돈 꿔줬을 때 어떻게 차용증 써야 되는지 이런 걸 학교에서 배워야 돼. 진짜. 도산 안청호 선생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투표를 하는 정치에 참여하는 사람은 주인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손님이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주인으로서 살아가는 거를 경험하게 되는데 만 18세 유권자에게 어떤 조언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그 청소년 정치 참여는 이게 직접 민주주의에서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설레기도 하지만 대체로는 무관심한 게 되게 많은 것 같은데 꼭 참여하되 되게 처음이니까 더 신중하게 잘 좀 파악하고 소신 있게 좀 투표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불과 며칠 남지 않은 21대 국회의원 선거. 과연 시민들은 이번 선거에 대해 어떤 기대를 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국회의원, 즉 지역의 리더의 조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직접 확인해 보시죠. 쉬는 날이다. 왜냐면 국회의원분들이 이제 공약을 해주시는 것도 되게 많지만 안 이루어진 것도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기대감이 점점 좀 떨어지니까 이제는 좀 선거보다는 그냥 쉬는 날?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그게 더 큰 것 같아요. 봄날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한테 이 벚꽃처럼 따스한 마음에 활짝 핀 봄날이 오는 그런 선거가 되었으면 합니다. 대한민국 사회를 움직이는 하나의 힘? 제가 해서 세상이 바뀌지는 않을지도 모르겠지만 나쁜 쪽으로 가지 않게 막을 수 있는 힘 하나는 보탤 수 있다는 생각에 뒤로 돌아가지는 않아야 될 것 같은, 앞으로 한 걸음 더 나가야 되는 게 지금 제가 사는 세상에 제가 할 수 있는 한 가지 일. 정말 실질적으로 뭐 표심을 얻기 위한 공약들이 아닌
정말 국민들의 삶이 바뀔 수 있는 그러한 현실 가능성 있는 피부에 와닿는 공약들을 많이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민들을 좀 편하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요새 맨날 보면 막 싸우고 막 이러니까 이 피곤한 데도 더 피곤합니다. 아주. 예. 싸울 땐 싸우더라도 또 협조할 때는 그건 다 나라를 위하는 거 아닙니까? 예. 하나 될 때는 하나 되고 뭐 이런 좀 매너 있는 뭐 그런 정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점점 더 살기 좋은 나라가 되어 나가는 이런 국민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국회의원들, 일하는 국회의원들이 되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딸이 둘이 있는데요. 좀 더 밝은 세상에서 깨끗한 세상에서 하고 싶은 것만큼 해서 결과가 돌아오는 그런 과정이 예쁜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에. 네, 그런 거 보면요. 사람들 생각하는 거 다 똑같네요. 예, 다 똑같습니다. 결국 이번 21대 총선을 통해서 지역의 참된 일꾼을 한번 제대로 뽑아보자 이런 건데 이번 총선에서 그 우리 후보 이런 거는 좀 원한다.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처음과 끝이 똑같은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앞다르고 뒤다르면 안 되잖아요. 네. 똑같은 후보. 앞에서 열심히 선거 운동하고 공약 걸고 막 이렇게 열심히 애썼던 거를 4년 후에도 똑같은 그런 심정과 마인드, 마음으로 일을 쭉 일정을 조정해가는 네. 그런 사람. 다음에 나오면 또 뽑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 꼭 나왔으면 좋겠어요. 야, 다음에 나면 또 뽑고 싶은 사람. 네. 이거 진짜 힘든 거다. 요즘 유행어로 라떼는 말이야 이런 말 있죠. 네, 라떼는 말이야. 라떼는 말이야. 그거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예전 같았으면 저희가 부모님이 네. 찍어 하면 네 해야 되는 시기가 있었거든요. 저도 2번까지 그렇게 했어요. 네. 이번 21대 국회의원은 어디에 의지하려고 하시지도 말고 자기 소신껏 투표를 하실 수 있는 분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웃집 삼촌 같은 그런 분이셨으면 좋겠어요. 이웃집 삼촌이요? 편안하게 우리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들을 쉽게 털어놓을 수 있고 또 주변 분들의 이야기들도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네. 있는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 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소신, 일관됨, 네. 그리고 자상함. 네. 그럼 또 어떤 게 또 있을까요? 마을이나 이런 거는 우리 마을 활동가들이나 마을 또 일하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거기서 맡기고 국회의원들은 정말 국가를 위해서 정말 중요한 뭐 안전이라든지 이 국가의 시스템을 네. 제대로 만드는 그런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할 사람을 뽑아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총선이니까 이번에 예, 좀 느낌이 오는데요. 나중에 저기 선거 특집 방송 때 뵙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자,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좀 여러 가지 제약도 있고 좀 총선 참여율이 낮아질 거다 이런 것도 있는데 이번 총선 참여를 높이기 위한 그 정부의 대책 여러 가지들이 좀 나오고 있죠. 네, 그렇죠. 네, 거동할 수 없는 중대 장애로 인해서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들을 위해서 거소 투표제를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요. 네. 이제 이 부분은 자신이 머무는 거소지에서 우편으로 투표를 하는 방법이니까 일단은 병원이나 요양소 등에 계신 분들한테 굉장히 유리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거동이 불편하신 신체 장애인들을 위해서 장애인 투표 차량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 투표 기간과 그리고 투표 당일날 이용을 할 수 있고요. 신청 방법은 각 구의 선거관리위원회나 그리고 3개의 장애인 단체에 의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확진자분들도 투표를 하실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런 방법으로. 기간이 있어요. 정해져 있는 거소투표 신고 기간이 있는데 그때 이제 미리 하셔서 이제 선거를 하실 수 있고 그 기간 외에 확진 받으신 분들은 선거에 아마 참여하실 수 없을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잘 살펴보고 네.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야겠네요. 네. 자, 어쨌든 그 총선, 선거, 참여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죠. 이 참여를 좀 독려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세게 한마디 하신다. 어떤 게 가능할까요? 구호로 준비를 했습니다. 구호로. 네. 우리의 한 표가 이뤄낸 기적. 당신은 금손입니다. 우와. 와. 금손. 너무 좋습니다. 네. 미국의 16대 대통령 링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투표는 총알보다 강하다. 민주시민으로 변화를 원한다면 투표를 통해 총알보다 빠르게 변화의 방향을 정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대한민국 모든 유권자들이 당당히 유권자로서의 의무를 다할 수 있기를 응원하면서 시민영상 특이점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분 오늘 출연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투표하는 당신의 손이 금손입니다.
네, 국회의원 총선과가 이제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시죠. 이거 마스크 쓰고 투표를 하야 되나 이런 걱정 많이 하고 계시는데 바로 이곳 시청 앞 광장에서 시민분들이 아주 멋진 행사를 한다고 해서 제가 이곳에 찾아왔습니다. 바로 보건의료용 마스크를 다른 분들의 양보를 하고 착한 마스크, 면 마스크 쓰기 캠페인을 한다고 하는데요. 그 현장으로 직접 같이 가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TBS 특이점 김남은입니다. 네. 오늘 어떤 행사 하고 있는 겁니까? 예, 오늘 저희가 그 착한 마스크 행사를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것은 건강하신 분들은 저처럼 이렇게 면 마스크를 써주시고 여분이 계시면은 좀 기부를 의료용 마스크는 기부를 해주시면 저희가 진짜 필요한데 이렇게 사용하려고 합니다. 의료진이나 네. 아니면은 어르신, 임산부, 취약계층 분들이 면 마스크를 쓰자는 캠페인을 하시는 거죠? 예, 예. 그러면 저도 이 운동에 저도 좀 캠페인 봉사 같이 하고 싶은데요. 감사합니다. 네. 좀 건강하니까요. 어떻게 하면은 그 면 마스크를 받을 수 있는 거죠? 네. 스티커를 여기다 붙여주시고 붙이시면 저희가 마스크를 하나씩 드립니다. 아, 면 마스크를 사용하겠습니다. 네. 더 급한 분을 위해 사지 않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겠습니다라는 의미로 네. 스티커를 붙이면은 네. 이 마스크를 네, 받을 수 있는 거군요. 네. 그리고 보건용 의료 마스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네. 여기다 넣어주시면 기부해주시면 이거는 모아서 음. 좀 더 필요한 분들한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럴 줄 알고 짜잔 마스크를 준비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마스크를 딱 안에다 넣으면은 감사합니다. 네, 면 마스크 많이 사용해 주세요. 네, 이미 면 마스크 쓰고 있긴 합니다만 저는 또 다른 분에게 또 기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쓰실 수 있도록. 면 마스크 나눠드리기 캠페인 하고 있습니다. 이에 동참하겠습니다. 곧 있으면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에는 선거법 개정을 통해서 만 18세 이상 청소년들 생애 첫 투표를 할 수가 있는데요. 투표자 할 때 가장 중요한 거 신분증 그리고 마스크가 되겠습니다. 마스크 꼭 잊지 마시고요. 민주주의 시민의 의무이자 권리 투표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죠. 만 18세 이상 청소년분들 그리고 시민분들의 투표 시민영상 특이점이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 올라간 걸 보고 서울시에서 연락을 주셔가지고 그 불안감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저도 병원에 갈 때나 이럴 때는 이용하기 위해 제가 2월 말 3월 초에 막 취재당했어요. 너의 식구 앞에서 말을 하니까 좀 되게 떨리네. 기침으로 인한 그런 비말은 면 마스크로도 충분히 보호가 가능하다고 봐서 저보다 더 위험한 감염 취약계층이라든가 그런 의료진들 그런 분들이 우선적으로 쓸 수 있게끔